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시대 박재효입니다.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큼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건 없겠죠. 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음식으로 인한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더 클 텐데요. 소화불량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소화제를 먹는다거나 식사를 피하는 경우에는 위의 건강을 더 상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 한방상담 시간 준비했습니다. 소화불량의 원인을 알아보고요. 위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문영철 한의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방상담도 해드립니다. 한방치료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 2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주전화 383국에 9993번 또는 383국에 9994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 상담은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고 궁금한 내용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용하는 문자 메시지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소화불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소화가 잘 되지 않으실 때 어르신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소화도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사람들은 흔히 위염, 위궤양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소화불량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실제로 위산이 충분하면 위암이 있더라도 소화는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서 위산이 부족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예를 들면 독수리가 썩은 고기, 막 뼈 조각 이런 것들을 먹고 살거든요. 네. 하이에나도 마찬가지고 독수리의 위의 산도가 1.2에서 1.5 정도 되거든요. 위산이 충분하다는 건가요? 예. 우리 정상인도 1에서 뭐 2 사이라고 그러는데 평균 한 1.7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이 정도 강산이면 우리가 먹은 음식 뼈 조각이라 하더라도 4시간이면 부들부들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산이 충분하면 이제 위산이 충분하고 소화효소가 분비가 잘 되면 뭐 소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위염, 위궤양, 뭐 위하수, 위암 등 이게 진단명으로 접근해서 소화불량을 치료하려고 하면 자가치유를 못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 않고 위산이라고 하는 거, 위가 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치유를 하면 누구나 다 자가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항암 방사선 치료하는 사람들이 흔히 음식을 소화 흡수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내가 위산이 좀 부족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네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속이 좋지 않을 때 속이 쓰리다, 더부룩하다, 답답하다 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의학에서는 뭐 식체, 비위가 냉하다, 뭐 비위 허한 뭐 이런 표현을 쓰고요. 위에 열이 있다, 뭐 중기 부족, 뭐 암이 있다고 하면 반위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네. 비위의 기능이 약할 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소화기 건강 정말 중요한데 우리 몸의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기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치매 아밀라제는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있고요. 위에는 염산으로 4시간이면 뼈를 녹일 수 있는 뭐 강산이고요. 네. 그리고 펩신이라는 단백질 소화효소가 있고 소장에서는 뭐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지방을 지방산으로 이렇게 작은 물질로 분해해서 흡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화 흡수 원리를 잘 이해하면 소화불량을 자가 치료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중에서 위산 중요한데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위에서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유액이 분비되거든요. 네. 이 유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뼈도 녹일 수 있는 염산이 주성분이고요. 비어있을 때는 작은 주머니 이렇게 손만한 한 50cc 정도고 음식을 먹으면 크게는 한 1.5리터까지 페트병 큰 것이 1.8리터잖아요. 네. 거기까지 늘어나는데 이제 음식을 먹으면 위에는 1분에 3회 연동운동을 하고요. 그래서 강산과 뭐 펩신을 위에 음식물과 이제 섞죠. 그래가지고 소화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고요. 고기를 먹으면 한 위에서 4시간 머무르고 생선은 한 3시간, 밥은 한 2-3시간, 죽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머무르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염산은 소화하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고기는 위에 4시간 정도 머무른다면 평소에 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뭐 고기 종류를 드시면 이거 좀 별로 해로울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예. 고기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좋은 칼로리 성분이고 단백질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위산이 충분히 분비돼서 뼈를 먹더라도 뼈 조각을 먹더라도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소화불량 원인 하나로 위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스트레스에 오래 노출되면 혹은 비타민, 미네랄, 특히 아연 같은 거, 비타민 C 이런 게 부족해지면 예. 뭐 질병에 걸리면 위산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위산이 스트레스에 노출돼도 부족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위산이 부족해지면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속이 더부룩하고 쓰립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뭐 이렇게 속이 쓰리다 그러니까 제산제, 위산 억제제, 위산분비 억제제를 처방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산제는 되게 2주 이내로만 처방하게 되어 있는데 막 이걸 몇 개월씩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럼 속쓰리면 잠깐 나아지는데 소화는 더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소화불량, 위산 부족과 관련된 고요. 의료계에서 참 흔히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위산이 부족한데 제산제를 계속해서 처방해서 먹게 되면 오히려 다음에는 소화가 더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위산이 부족할 때 보통 어떤 증상들이 발생합니까? 위산이 부족하면 흔히 소화불량과 식후 속쓰림이 발생을 해요. 위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머물고 식후에 속쓰림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더부룩하고 뭐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쓰리다면 위산 부족을 의심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위산이 과다하다면 공복에 속이 쓰려요. 왜냐하면 위산이 강하니까. 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바로 속쓰림이 완화되고 위산이 과다할 때는 소화불량이 없어요. 그래서 위산과 위산 부족 과다는 증상으로 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음식을 먹었는데 속이 쓰리다면 일단 위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복에 속이 쓰리다면 위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위산 부족의 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진단 검사법으로는 이제 간단한 검사법이 있는데요. 베이킹 소다 2분의 1 티스푼을 종이컵 절반에 타서 뭐 공복에 이렇게 마셔보면 위산이 충분하면 그 위산하고 베이킹 소다 중탄산염이거든요. 베이킹 소다가 이것이 만나서 5분 내에 탄산가스가 나오면서 트림이 나와요. 네. 그런데 만약에 위산이 부족하면 이제 뭐 10분, 20분, 30분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혈액 검사로 만약에 이제 위산 부족을 진단하려면 펩시노겐 검사를 하면 위산 부족을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5분 이내에 탄산가스가 이 트림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군요. 네네. 예, 위산이 부족해서 만약에 소화불량이 생기면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나요?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 위산이 부족해서 위의 산도가 3, 4호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 독수리가 1.5, 사람이 1.7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위장 안에 이제 음식으로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것이 살아서 장에 도달을 하고요. 바이러스가 죽지 않는다는 예, 거예요? 위산으로 이제 강산이 아닌 환경이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기 같은 걸 먹어서 분해를 하면 거기에 아연, 철분,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얘가 이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미네랄 흡수가 방해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음식물 대분자, 탄수화물, 뭐 단백질, 지방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분해돼야 되는데 그것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소장벽에 맞닿으면 염증이 생기고 소장벽이 이제 흐물흐물해지면서 각종 중금속, 환경 호르몬, 독소들이 몸에 쉽게 들어오고요. 네. 그래서 심각한 질환의 시작인 거죠. 그렇군요. 임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아토피, 건선, 비염, 축농증, 뭐 천식, 알츠하이머, 치매, 뭐 파킨슨,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뭐 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첫 출발이 이 위산 부족에서 출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위산이 뭐 조금 부족하면 뭐 우리 몸에 얼마나 영향이 클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주위에서 이제 암을 포함한 난치병을 고친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대부분이 음식을 완전히 바꾼 음식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항산화, 항염증,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 뭐 뿌리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다는 거고요. 네. 흔히 구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양파, 마늘, 저도 이제 매일 일부러 챙겨 먹는 건데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이런 것도 있고요. 한약재 같은 경우는 뭐 생강, 강황, 뭐 계피가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녹차, 네. 인삼 등이 항산화, 항염증,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평소에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
뭐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브로콜리, 토마토 좀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네, 같네요. 그렇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매주 화요일 한방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20분입니다. 1분 안에 궁금한 것이 풀립니다. 1분 안에 답답함이 풀립니다. 월요일은 쉬워지는 법률, 화요일은 한방이 있는 한방, 수요일은 생활 속 민원 정보, 목요일과 금요일은 내 몸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방송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광주 전화 383-9993번, 383-9994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샵 2870으로 상담 내용을 보내시면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와 함께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 한방 상담 해드립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383국에 9993번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궁금한 점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네. 아니,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여자가 지금 84세인데, 예. 또 구미가 없어서 밥을 잘 먹는단 말이요. 예. 그런데 저에게 잘 때는 저녁에는 아무나 다른데,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보러 간다든지, 아직에 일어날 때는 옷이 착착할 정도로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린단 말이요. 도안이라고 그러죠. 예. 네, 그래서 그 오리뼈가 좋다고 해서 한기하고 오리뼈를 약간 많이 먹어도 소용없고, 한방에서 그 침도 많이 먹어도 소용없고 그런지 걱정이 되었어요. 아, 예. 부인의 문제를 상담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들어보시죠. 질문이 결국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땀을 이제 많이 밤에 흘리죠. 땀을 흘린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밤에 땀을 흘리는 것은 환기 같은 경우는 자한증이라고 그래서 낮에 기가 허해서 나타나는 땀을 분비할 때 쓰는 거고요. 밤에 땀이 날 때는 육미 같은 숙지황 같은 거 이런 쪽의 약물을 좀 쓰는 것이 더 도움이 되거든요. 숙지향이요? 예, 그런 쪽의 약물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들하고 좀 전문의들하고 좀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84세 여성이 소화가 잘 안 된다. 밥맛이 없다. 이건 어쩌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 조금 당연한 현상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좀 과도하다면 네. 결국은 위에서 위산만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제 십이지장에서 이제 췌장 소화 요소하고 담즙산이 있어야 또 이게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산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십이지장에서 췌장 소화 요소나 담즙산 이런 것 보충제로 복용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잘 분비되도록 만드는 치료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오늘 방송 들으면 좀 더 이런 얘기도 나올 건데요. 그럼 어디로 가야 이걸 그 얘기는. 네, 저희가 특정병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부근에 있는 또 한방병원 같은데 한번 지금 오늘 방송 계속 찾아보실 것 들으시면 같네요. 이 얘기 나오거든요. 예. 네. 라디오 정치 계속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일단 밤에 땀을 많이 흘리시는 것은 숙지황을 조금 곁들여서 드시는 것은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자한과 도안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음이 허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오리에 환기를 넣는 것은 별 효과 없고요. 네. 이게 육미 계열의 숙지황 뭐 다른 그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밥맛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많죠. 밥맛이 없는 것도 위산 부족과도 혹시 관련이 있나요?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위산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혹시 이것도 위산 부족과 관련이 있을까요? 역류성 식도염 굉장히 치료도 어렵고 난치성으로 보이는데요. 놀랍게도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이제
제산제, 위산 억제제 또 이것도 쓰거든요. 네. 그런데 악순환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이때 위산 보충제를 먹거나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치료법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쉽게 해결되고요.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이 분해되지 않고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산 문제를 해결하면 역류성 식도염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전화가 와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383국에 9993번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한방 상담해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는 나이는 지금 한 64세 정도 돼 있고요. 네. 위 때문에 병원에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위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역류해서 속이 쓰린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아침에 식전에 알약을 하나 먹으면 하루 종일 편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은 지가 지금 거의 한 10년도 더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또 위산이 많아야 된다는데 또 소화는 잘 되세요? 예? 소화는 잘 되세요? 예, 소화는 잘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위산 과다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위산 과다가 위산이 맞을 부족하신 것 같아요. 것이 아니고 많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 그래가지고 관략근이 약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역류를 한다는데 평생 놔둘 수 없는 병일까요? 그냥 살으라는데. 이제 뒤에 설명도 나오는데요. 위산이 예. 과다하면요. 예. 식전에 속쓰림이 있고 소화불량은 없어요. 그리고 위산이 예. 과다하면 소화는 잘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제산제나 위산 억제제 이런 걸 복용하기보다는 예. 우리가 칼슘이나 과일을 먹으면 이게 알카리성 성분이거든요. 그러면 중화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주 먹고요. 위산 과다의 근본 원인이 되게 이제 스트레스, 잠 못 자고 이래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결하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약을 평생 먹어도 괜찮을까요? 뭐 불편하지 약을- 않으시면 뭐 괜찮습니다. 예. 지금 알겠습니다. 드시고 고맙습니다. 괜찮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예, 약 하나짜리 그거 그렇게 식전에 그거 독성 하나 있는 먹으면요 약물은 하루 종일 없거든요. 편해요. 네, 그럼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이 근본 치료를 이분은 또 좀 하시고 싶으실 것도 같은데 말씀하신 그런데 대로 소화 잘 된다 칼슘이라든가 그러니 예, 뭐 야채를 많이 드신다든가 평소 식생활에서 조금 이런 변화를 주는 것은 괜찮겠죠. 그렇죠. 네. 잠 잘 자고 물 많이 먹고 햇빛 많이 쏘이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산도가 높은 음식을 중화하는 알카리성 음식 많이 먹고 이런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위산 부족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위산 부족증을 일으키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1.7의 강한 산성 환경에서 살고 있는 헬리코박터균 들어보셨잖아요. 네. 2005년에 마샬 박사가 이제 이걸 발견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현재 헬리코박터는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헬리코박터는 위 점액에서 이제 유레아제아라는 효소를 가지고 요소를 분해해서 위산을 중화해서 위벽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화가 안 될 때 위산이 부족하는데 이제 위산 부족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바로 헬리코박터균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헬리코박터균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많죠. 네네. 예, 그렇다면 헬리코박터균을 보통 항생제를 써야만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항생제 쓰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항생제는 이제 항생제를 쓰고 막 설사하고 속쓰리고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필요는 하고요. 그다음에 항생제는 헬리코박터균을 죽일 수 있지만 장내 유익균, 유산균까지 죽이기 때문에 안 쓰고 만약에 균을 제거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잖아요. 네. 많은 논문을 조합해 보면 브로콜리 싹 뭐 10g 하루에 2번, 시나몬, 계피가루라고 그러거든요. 뭐 850mg 하루 2번, 생강가루 뭐 400mg 하루 2번, 뭐 블랙커민시드 오일이라고 지중해에 많은 뭐 니겔라, 사비타, 꽃의 오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2g 하루에 2회 그리고 PPI라고 하는 이제 약물이 있어요. 그거 하루에 2회 해가지고 같이 14일 정도 복용을 하면 부작용 없이 한 80% 정도 균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네. 비타민 C 하루에 5,000mg, 비타민 D 뭐 5,000 IU 정도를 복용하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브로콜리, 새싹, 그리고 계피가루, 생강. 네네. 평소에 좀 자주 드시는 것도 네, 좋을까요? 그렇죠. 네네. 네, 위산 이런 걸 많이 자주 평소에 먹으면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이 살기 힘들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위산이 부족했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말해주시죠. 이제 임상 경험으로 보면 위산 보충제 베타인 HCl이라고 하는 것을 한 600ml 정도가 있는데 몇 끼니마다 한두 알, 그러니까 위산이기 때문에 밥을 먹는 중간에 복용하면 복용한 날부터 바로 소화가 잘 돼요. 네. 특히 소화가 힘든 생야채 육식을 할 경우에 이렇게 복용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소화가 잘 되는 걸 경험할 수 있고요. 위암으로 위 절제한 암 환자도 위산 보충제 주잖아요. 그러면 소화 기능이 놀랍게 개선됩니다. 네. 당연하죠. 위산 부족을 이제 위산 부족 상태에서 염산을 강제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위산 대체법을 반대하는 주장이 있거든요. 위산을 계속 외부에 넣어주다 보면 나중에 위산이 분비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넣어주는 위산 대체 치료는 한 3개월 정도 시행하고 스스로 위산이 잘 분비되도록 하는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3개월 이상 드시는 것보다 평소 식습관이나 여러 가지 습관으로 위산이 잘 분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스스로 이 위산이 분비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원인 요소를 피하는 건데요. 뭐 설탕, 음료수, 빵, 과자 같은 단순 포도당류와 그다음에 밀가루의 글루텐 음식 같은 거 3개월 동안 피하고요. 네. 우유에 락토스라는 소화효소, 락타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유제품 끊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불안장, 우울증 이런 것들이 또 위산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명상, 영성 프로그램 활동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칸디다 곰팡이균 감염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감염이 있으면 치료하고 네.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을 장기 복용하는 거 반드시 피해야 되고요. 비타민, 미네랄 결핍, 특히 아연, 비타민 B, C 등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위산이 잘 안 나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방법만 실천하시면 위산도 분비되고 몸도 저절로 건강해질 거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평소 음식이나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제 위산을 높이는 자연 치유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설탕으로 만들지 않은 식초 그거를 한 스푼 식사 전에 15분 정도 마시고요. 네. 레몬, 라임, 비타민 C 이걸 약간 산성 음식과 함께 먹고요. 그다음에 천연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고요. 이제 소금을 좀 섭취하는 문제는 고혈압을 일으키는 문제가 충돌할 수 있는데 야채를 많이 먹으면 칼륨이 나트륨을 배설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위산 생성 물질인 아연 섭취하는 거, 그다음에 뭐 유산균이 들어있는 된장, 청국장 끓이지 않고 먹는 거. 보통 된장국 끓여서 먹잖아요. 그냥 먹는 것이 좋다는 건가요? 그래야 유산균이 살아 들어가서 이제 장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는 야채, 앞에 설명했던 양배추, 브로콜리, 무, 케일, 뭐 배추, 갓김치 이런 거 많이 먹고 스트레스 줄이고 햇빛 많이 쏘이고 하루에 물을 1.8리터 이상 마시고 뭐 위산이 충분한 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네. 전화 받겠습니다. 383국에 9993번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한방 상담 해드립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받아주셔가지고. 말씀하시죠. 다른 거 아니고요. 네. 제가 그 위염으로 수십 년을 고생을 했어요. 예. 그 약을 먹어 낫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위염이 제가 그 옛날에 과음을 많이 해가지고 걸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병원에서 2년이고 3년이고 약을 먹고 해도 치료가 안 돼요. 괜찮아진 듯 하다 또 다시 하고 해가지고 요사이는 그냥 새벽에 일어나면 막 속이 막 아파요. 명치 밑에 부위가 약을 먹어도 안 듣고 해서 병원에 가니까 만성이니까 그냥 막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답답해서 내가 몇 번 이걸 찾아가서라도 내가 상담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낫을지. 이제 대개 이런 정도가 만성 위축성 위염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되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새벽에 하면 공복에 속이 쓰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눈 뜨고 일어나면은 그때 물이나 거기가 아파요. 물이나 뭐 좀 야채 같은 걸 먹으면 속이 좀 덜 쓰린가요? 예.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속이 쓰게 물부터 제가 좀 마십니다. 그러면 이제 또 좀 덜 제가 쓰리고. 이걸로 그런지 몰라도 엄청 설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약을 먹고 하면은 막 또 이거 아파 그래가지고 배가 아프니까 또 설사를 하고 막 그래서 약도 못 먹고 뭐 기름진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절대 막 설사가 나니까 못 먹고 그러거든요. 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도움을 예, 주시죠. 예.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사실 일단 술은 안 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술은 커피 같은 건 다 끊었습니다. 지금 옛날에 많이 다행입니다. 먹었었는데 예. 끊었는데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몇십 년 이제 위염이 있어가지고 염증이 있는 것을 이제 잠깐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을 제시를 해주라고 그러니까 예.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오늘 방송하신 대로 조금 해보면 어때요? 잠 많이 자고 물 충분히 예. 먹고 그다음에 뭐 식초도 좀 드셔보시고 비타민 식초를 C도 제가 먹어봤는데요. 예, 예. 무지하게 따가워 아파 그래요. 위가요. 아, 그러면 유산이 분명하게 과다하신 것 같다. 예, 연세 예. 드시면. 위산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인데요, 원인이. 평소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까? 스트레스는 이제 뭐 제가 운전을 좀 하니까 그래서 그러시구나. 운전을 하시는. 버스 운전을 쭉 직업이 그러니까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드시면 뭐 소다수 같은 거 좀 복용해도 괜찮잖아요. 너무 심할 때는 소다수가 뭡니까? 베이킹 소다. 예. 이게 이제 소다요. 중화시키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근데 장기간 쓰는 건 이제 추천하지는 않는데 네. 너무 심하면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산을 중화시키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 칼슘이나 그러니까 멸치 같은 거 많이 먹고 과일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알칼리성 성분이 있어가지고 중화시켜 주거든요. 사과 같은 걸 제가 먹으면 배가 아파버리거든요. 사과 다른 거 밀감 같은 거 먹어도 속이 안 좋고요. 과일 드시는 것도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뜨거운 거 그런 것이 있는 걸 먹으면 막 속이 자극되면 또 속이 쓰리고 그런가 보네요. 자극적인 것은 좀 안 드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평소에 제가 뭐 운전을 하신다고 하니까 전화로 몇 마디로 제가 해결을 못 해드리겠네요. 음식은 어떻게 좀 음식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음식을 좀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것이 그러죠. 좋을까요? 그러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그러니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운전하시니까 평소에 좀 휴식도 잘 취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럼 운동하고 네. 음식을 좀 조심하고 뭐 운동 다른 건 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이런 것이겠네요. 네네. 그러니까요. 물도 좀 많이 드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좀 나설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것은요? 한방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도움은 되겠죠. 이런 현상, 예, 그렇죠. 체질 이런 만성 질환의 힘드시겠네요. 그 최종 치료는 뭐 체질 관점에서 체질을 개선하는 한약재를 꾸준히 쓰는 것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입원하면 좀 나설 수 있겠습니까? 한방병원에요. 예. 그렇죠. 네. 좋아지겠죠. 완전히 낫긴 어렵더라도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전화 상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만 잘 피해도 위를 조금 건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네. 예, 만약에 밀가루가 맞지 않다면 밀가루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밀가루에는 이제 글루텐이라고 하는 이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밀가루에 이렇게 소화 효소를 안 가지고 있어요. 네. 저만 해도 제가 이거를 이제 몸으로 체험하기 전에 평소에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었거든요. 좋아했거든요. 한 2달 정도 밀가루를 완전히 끊었어요. 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었어요. 암식단 하듯이 이제 한번 해봤거든요. 암에 그러니까 음식이 탄수화물이거든요. 포도당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한번 끊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달 후에 이제 밀가루 음식을 먹으니까 빵 한 조각 먹었는데 저녁에 계속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밀가루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맞지 않다면 좀 바로 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한지 좀 간단히 알려주시죠. 이제 소화에 나쁜 3대 음식 정제 설탕 종류 끊고요. 그래서 빵, 음료수, 과자빵 이런 음료수 이런 거 끊고요.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 아까 글루텐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유제품 중에 락타제 효소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반드시 좀 피하고요. 그다음에 유산이 잘 만들어지도록 그리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야채, 과일, 뭐 아연, 비타민 C 섭취 잘하고 햇빛 잘 쏘이고 주 3, 4회 운동하고 땀나는 운동하고 물 1.8리터 이상 충분히 마시고 잠 하루에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면 좋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영철 한의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은